안녕하세요. 주식으로 10억을 날렸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5천만원으로 신촌에 들어와서 8년 만에 20억을 만든 신촌의 전설. 신촌다크마리들. 오늘은 우리 홍석현 씨 2탄 한번 좀 다시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뭐 홍석현 씨 무슨 뭐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뭐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라요. 저도 참 홍석현 씨 좋아하고요. 석현 씨가 열혈 팬입니다. 그 유튜브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석현 씨한테 조금 한 말씀 좀 드렸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핵심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현 씨는 어찌됐든 공인으로서 그 방송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은 그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이자 그 외식업 그 대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20대 때 이제 재즈에 빠져서 뉴욕에 잠시 이제 뭐 짧게 단기나마 이렇게 그 재즈 그 유학 재즈 여행을 좀 다녀와서 재즈 칼럼니스트로 이제 잠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송 출연하는 게 하늘에 정말 별따기더라고요. 제가 9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도 참 줄을 좀 타고 방송에 좀 출연했으면 솔직한 얘기로 수요뮤지컬이라든지요. 그 기타 그런 그 음식을 주제로 하는 그런 유명 프로에 좀 컨택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들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만만치 않은 또 그 외주사에서 금액을 또 요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1,000만 원 이상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마이너리티 성소수자의 그 어떤 위치를 어쨌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홍석현 씨가 해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음식거리를 그 해밀턴 호텔 뒤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사업가이고 위대한 셰프라는 점이라는 것 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제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첫째, 그리고 이제 홍석현 씨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참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나는 인터넷에서 7개의 가게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가게들이 결국에 그 베이케이션 효과에 의해서 월세가 이렇게 폭등을 해서 결국엔 내쫓기게 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임대인들의 이 폭리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최저임금으로 인한 효과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덧붙여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김어준 씨 프로에 나와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또 알게 됐고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좀 답변을 제가 좀 분명히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런 홍석현 씨께서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순수하게 그 홍석현 씨가 이제 가게만 운영을 하시는 그야말로 소상공인이자 그 임차인인 줄 알았어요. 세입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취재하는 바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무료 건물이 2개, 3개까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큰 건물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 합쳐서 그게 그래도 수십억을 이제 헛가하게 됐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어새의 눈물 같기도 했고요. 좀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세입자로서 정말 좀 배신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우리들 이 세입자들이, 건물 하나 없는 이 세입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로 건물주들에 의해서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막상 본인은 건물을 3채나 가진 건물주이면서 마치 그 세입자의 어떤 대변인인 양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 건물주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그런 그 피해자 코스프레로 결국에는 온갖 방송들에 나와서 기사와 소식을 장식을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인기가 없대는, 또 홍보가 없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제가 이번 이런 결과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세입자도 아니고 건물주인데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본인이 운영했던 그런 음식점이 뭐 지방까지 합치니까 20개까지 또 되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혼자서 어떻게 또 운영을 다 했었는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과유불급이 나온 본인의 음식점 경영의 실패가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너댓 개 지역만 운영을 해도 운영하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이게 뭐 직장 직원들 문제도 어렵고요, 직원 문제가 일단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사가 한두 군데 돼도, 그야말로 말씀드렸죠, 이제 대꾸복구라고 한두 군데 되면 또 한두 군데가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정산해 보면 남는 게 없고, 이제 그런 결과인데, 결국에 그렇게 20군데나 하다 보면 당연히 다 잘 되겠습니까? 혼자서 20곳을 다 어떻게 다 이겨냈어요. 홍석천 씨 같은 연예인들이 가게를 하다 보면 결국에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인의 가게를 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면 당연히 손님 되는 분들은 이제 홍석천 씨 스타를 보러 가는 경우가 이제 태반입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스타가 없다, 그리고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가게를 안 가게 되죠. 당연히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가게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음식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이제 태반인데요. 그러나 이제 김학래 씨 같은 경우 뭐 빚이 10억인가요? 100억이 있다가 그걸 다 갚으시고 돈을 또 버셨다는 거 하는 게 사무실인가요? 저 중국집을 운영하러 저도 가봤습니다. 그 부부가 직접 운영하셔서 직접 저도 만나 뵀는데 정말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죠. 왜? 가니까 그 스타들을 보게 되니까. 그럼 또 가게.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20곳을 혼자의 그런 레퓨테이션에 의해서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 결론, 그래서 과유불급이 나온 저는 실패가 아닌가. 이게 결코 어떤 젠트리피케이션, 물론 그런 곳으로 몇몇 군들은 손해를 보셨겠죠. 20곳을 다 그것으로 탓하기에는 조직지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홍석천 씨께 좀 여쭙고 싶은 게요. 본인이 그렇게 7개의 음식점을 그렇게 임차인으로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서 월세가 그렇게 뚝뚝함으로써 그렇게 망했다라고 임대인들을 그렇게 원망을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임대인들을 원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건물을 2개, 한 3개 정도까지 가진 임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차인 코스프레, 그리고 악어새의 눈물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3개의 건물을 가졌으면서 그렇게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로서, 임차인 코스프레로서의 그런 역할로 매스컴을 장식을 해서 왜 오히려 더 PR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이태원에서 세계 음식 골목에서 그렇게 한 7개까지 차리면서 황태자의 어떤 그런 욕심을 좀 내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지방까지 합쳐서 한 20군데 음식점을 동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 같은 과유불급, 거기에서 온 본인의 영업의 한계에 대해서의 책임을 두지 않고, 실패의 책임을 두지 않고 왜 임대인에게만, 그들에게만 그런 원망을 하셔서 실패 이유를 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대결 구조, 이문법적인 대결 구조로 갖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홍수천씨 너무나도 좋아하는 팬이자 참 존경하는 우리 나이를 떠나서요. 참 우리 홍수천씨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 제 이번 동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번 동영상이 또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200명 넘느냐 마느냐 이제 2달 한 반 된 것 같은데요. 예, 꼭 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